궁극적으로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해져요. 구성원 전체가 매 순간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조직 전체는 최선의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으로 들었을 때는 누구나 봐도 이상적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정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팔란티어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진짜로? 테스트가 하나 있는데 네. 이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테스트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빅데이터 닥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는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데이터 닥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고요. 본업은 심장내과 의사이고 유튜버에서는 건강이나 철학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팔란티어 콘텐츠들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부 채널 이제 첫 출연이어가지고 굉장히 네. 긴장되기도 하는데 잘 대해주셔가지고 네. 마음 편하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그냥 의사 선생님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디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내과, 심장병을 치료하는 심장병. 네, 내과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듣기만 해도 어려운 네. 엄청난 얘기가 하고 계신데 네네. 제가 이제 모시게 된 이유가 팔란티어 때문이에요. 네, 이게 팔란티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알겠는데 방산 회사야, 뭐 하는 회사야, 뭐 AI 회사야, 뭐 하는 회사야 이렇게 이제 모르는데 네. 와 제가 영상을 보다가 좀 와 이렇게 팔란티어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없는 물론 빅데이터 닥터 채널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팔란티어를 소개할 때 이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던데 네네, 맞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이? 네. 일단 기본 컨셉을 말씀드리면은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 회사는 맞고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고객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환경은 결국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고 네. 이 플랫폼에 대한 모든 설명들이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보아오셨던 아마 설명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플랫폼에 관한 설명이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난해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릴 건데 네. 이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은 모든 내용들이 다 이 두 가지 키워드로 귀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다고 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이 키워드는 이제 팔란티어 직원분들도 항상 강조하시는 키워드인데 네네. 첫 번째 키워드는 팔란티어는 고객사에게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사는 그 플랫폼 위에서 자신의 문제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트윈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업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디지털 트윈으로 계속 만들어 감으로써 최적의 솔루션들이 확장되어 가겠죠. 그러면 전반적인 기업의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 전체가 하나의 큰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되게 돼요. 이게 기본 컨셉이에요. 그렇군요. 딱 두 가지 중요한 게 데이터 플랫폼인데 엔드 투 엔드가 네. 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트윈. 네.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엔비디아도 얘기하고 여기저기 얘기하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트윈은 우리 회사가 똑같은 회사가 여기 있는 거죠. 디지털에.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이런 모습들이 다 정해져 있고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잘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네. 네. 일단은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네, 설명을 네. 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엔드-투-엔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네. 데이터 작업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소스에서 연결해서 갖고 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통합을 하고 한번 가공 처리를 하겠죠. 네. 이 처리된 데이터가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시 이동해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내용이 화면으로 송출됩니다. 사용자는 그 내용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배달로 주문해서 먹을 때 네. 배달의 민족 어플로 이용해서 먹는데 네네네. 사실 이 음식이 배달되기까지 전체 과정을 보면은 이 배달의 민족은 되게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왜냐면 농장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이제 데이터로 표현을 해보면 음식이 처음에 농장에서 재배가 되고 수확이 됩니다. 네. 수많은 농장들이 식자재가 도매처로 이동해서 통합이 되죠. 그리고 한번 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자재를 필요로 하는 식당으로 이동돼요.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이 조리돼서 네. 최종 사용자에게 음식이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모든 과정들이 분절돼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각각의 독립적인 플랫폼으로서 존재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플랫폼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사가 이 플랫폼 위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뭐 영상에서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예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고객이 아니 물건이 왜 안 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담당자가 그러면 고객이 물건이 안 오면 뭔가를 해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그때 설명해 주실 때 그러면 직접 집 안으로 배달을 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적용이 됐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것도 비슷한 얘기인가요? 그거는 좀 더 다른 얘기예요? 다른 관점이고 왜냐하면 네. 이런 걸 것 같아요. 배달이 왜 안 왔는지를 물어보는 과정이 지금은 배달 기사 어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지만 그쵸. 이 플랫폼에서는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다 알 수 있다. 한 번에 이 농장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래서 엔드투엔드. 엔드투엔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건이 만들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 맞아요.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그런 개념인가 보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기업 내인가요? 아니면 기업 밖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기업 내이고 기업 내. 지금은 이제 그 기업과 기업 간의 생태계도 계속 구축해 가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 향후에는 확장될 수 네네. 있다. 네. 자, 그러면 엔드투엔드는 뭐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디지털 트윈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성님께서는 네.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매트릭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테슬라 모니터 보면은 테슬라 차랑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맞아, 구현이 맞아, 되어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문이 열리면 그래프에서도 문이 열리고 네네네. 완벽한 쌍둥이죠. 복제죠.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구현해내야 되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문제는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모양이 없다. 네. 명언이네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담당자가 있겠죠. 이 담당자가 이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파악한 바를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약간 좀 이게 진짜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게 철학에 가까워. 맞아요. 설명하실 때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자동차야 모양이 있으니까 그거 네네. 따라하게 하는 건 좋은데 쉽죠, 되게. 회사의 문제를 트위터로 만든다. 문제가 뭔지 형태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좀 더 철학적으로 네. 얘기하면 기업도 모양이 없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네. 기업이라는 것이 물론 이런 공간이 있긴 네. 하지만 맞아요. 기업이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문화와 네, 맞아요. 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트윈을 만드나요? 그러면? 그래서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 드러낸 것을 팔란티어에서는 이제 의미론적인 계층이라고 불러요. 이게 진짜 좀 어려운 네.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미론적 계층.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구성 요소는 뭐고 어떤 게 인과관계이고 이걸 표현하는 하나의 지식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의미론적인 계층이고 네. 이 의미론적인 계층을 온톨로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톨로지는 의미론적 계층을 만들기 위한 도구인 거네요. 네. 한 번만 정리해서 표현을 해보면 온톨로지 자체는 그냥 백엔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게 전부이고 담당자가 기업의 문제를 온톨로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것. 이게 의미론적인 계층입니다. 네.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의미론적인 계층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이게 시멘틱 레이어. 시멘틱 레이어.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러니까 온톨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워. 어려운데 조금만 힘내세요, 여러분. 네. 조금만 쉽게 표현을 네. 해보면 내가 비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비만이라는 문제. 네네. 그러면 이 담당자는 이제 생각을 하겠죠. 나는 이 비만의 중요한 문제가 키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체중도 있을 것 같고 허리둘레도 있을 것 같고 뭐 체지방량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들, 식사량, 운동량,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겠죠. 네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지식 체계로 표현을 해놓는 겁니다. 아하. 이게 의미론적인 계층이고 아하. 이 플랫폼 상에서 이 사람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겠죠. 네네. 이 소스에서 다 가져와서 통합을 하고 의미론적인 계층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 그럼 최종 사용자는 지금 내 몸에 오는 그 데이터를 보고 지금 내 비만의 상태는 어떻고 내 몸의 비만의 원인은 운동량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겠구나라는 것을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지금 이 말단 데이터부터 이 어플리케이션까지 네네. 이 전체는 이 의미론적인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다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죠. 그쵸. 이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비만이라는 문제가 그대로 구현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막상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비만이라는 것을 뭔가 디지털스럽게 표현해보자라고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막막하거든요. 그쵸. 네. 너무너무 막막해. 어떻게 네. 해, 어떻게 네. 해.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 문제를 하나하나 정의해 가면서 네. 이제 의미론적인 계층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낸다는 거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팔란티어가 말하는 온톨로지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팔란티어가 얘기하는? 일단은 온톨로지의 그런 굉장히 특징들, 강점들이 있기까지 그 배경이 되게 중요한데 배경이요. 네. 배경을 한번 설명드리고 네. 이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특징이 타 경쟁사와 구분되는 차별점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의미론적인 계층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 너무 좋죠. 될까요? 너무 좋죠. 네. 제가 제 채널에서 되게 이걸 극단적으로 쉽게 표현하려고 썼던 비유가 있는데 네네네네. 두 명의 여성이랑 소개팅을 해요. 네. 둘 다 관계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네. 계속 가다가 양다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걸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둘 다 내 앞에 있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눈 비교하고 코 비교하고 네네네. 내가 이런 액션을 줬을 때 어떻게 반응되는지 그 눈앞에서 직접 확인해야 되죠. 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A 여자는 이쁘고 네. 참했다. 네. B 여자는 귀엽고 되게 발랄했다. 내가 머릿속에서 파악한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 이미지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론적인 계층입니다.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왜 의미를 부여한다 막 이런 말을 쓰잖아요. 되게 네네네. 어렵게. 네. 내가 파악한 게 사실은 내가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진짜 그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게 쉽지 않지만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거는 실제 모 대기업의 AI 전문가분께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네. 이분이 실제로 팔란티어와 협업도 해보고 다른 경쟁사하고도 협업을 해봤는데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후기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다른 경쟁사들은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솔루션의 강점을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팔란티어는 솔루션을 얘기하기 전에 항상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를 먼저 질문한대요.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문제 정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팔란티어의 편향된 입장으로 얘기를 해보면 네. 다른 경쟁사들은 솔루션이 먼저 있고 고객의 문제를 그 솔루션의 틀에 억지로 맞추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있는데 네네네. 너 일로 와봐 이게 그런 거네요. 팔란티어는 그러니까 문제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문제 자체를 정의하고 그걸 최대한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일반적인 고객사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솔루션이 먼저 강조되는 플랫폼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그 고객사의 최종 결정권자가 자기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다 알고 있고 네. 문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처럼 공학적인 지식도 되게 뛰어나서 이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팔란티어 직원분께서 실제 해주신 이야기는 까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가 이제 문제냐면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통계 모델 몇 개로 해결될 문제를
엄청난 빅데이터를 끌어와서 아, 머신러닝 구축해서 아하. AI 모델로 억지로 막 어거지로 해결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율이네요. 네, 그러니까 문제 파악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팔란티어 개발자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솔루션이 실패하는 대다수의 이유가 그 솔루션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 엉뚱한 문제 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정의한다는 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저희 딸이랑 매일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보거든요. 네네.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수학 선생님하고 네네. 영어 선생님이 나와요. 조정식 선생님, 네. 정승재. 네, 본 것 같아요. 보셨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이들이 항상 울어요. 매회 울어요. 정말 네네.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우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때 왜 우는지 공통점이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울어요. 내 문제가 뭔지를 아는 순간 울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내가 너무 싫은 거지. 네. 내가 아는 내가 아니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랑 아는 게 너무 싫어서 네.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죠. 회사도. 회사도 몰라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를 직면하기 싫거든. 네. 그래서 대부분 모르는데 문제는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어디 데리고 와서 솔루션을 갖고 와. 근데 안 맞는 거지. 문제를 네. 모르니까. 네. 그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음. 저도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떠오르는데 제 책에도 일부 나오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네네. 학생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좋은 문제지를 추천해달라고. 여기서 추천해주면 그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학생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사실 찾다 보면은 어떤 공부를 해서 공부량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스마트폰 중독이 더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학생에게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 해결책은 스마트폰 중독을 거리를 고치는 하게.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네. 결국 온톨로지 이제 특징들을 여쭤보셨잖아요. 네네. 온톨로지. 네. 네네. 결국 문제를 제대로 구현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온톨로지의 특징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특징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제가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이 두 가지는 현재 현업계에서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고 계신 분의 후기예요. 네네네. 저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제가 특징을 이제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양방향성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방성. 제가 그냥 이렇게 특징을 지었습니다. 네네.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존의 시스템은 일방향성이라는 거예요. 플랫폼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은 말단에 있는 데이터들이 와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죠. 사용자는 이 내용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정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새로운 결정이 이 시스템에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나는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데이터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에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데이터가 배출물로 나오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온톨로지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의사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의 개선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향을 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바뀌고 이게 온톨로지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방향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네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방식대로 한다면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하게 되는 네, 건데 맞아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방향이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키포인트를 되게 잘 잡으시네요. 네. 네. 이게 이제 양방향성. 두 번째는 개방성이라고 했죠. 이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이 기존의 시스템이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팔란티어만 가정을 그러면, 하더라도. 네, 네. 가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걸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1번 데이터가 네. 1번 어플리케이션에 종속이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 1번 데이터는 동시에 2번 어플리케이션에 종속될 수는 없어요. 하나의 데이터가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시에 사용이 안 돼요. 그런데 2번 사용자가 이 1번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1번 데이터를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1번 사용자가 새로운 의사결정을 해서 1번 데이터를 변화시켰는데 네. 그걸 2번 사용자는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예. 이게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온톨로지 시스템의 이제 독특한 특징이 이 의미론적인 계층에 이 온톨로지 파일이 있는데 네. 객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파일이 양쪽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시에 사용돼요. 그래서 1번 사용자가
새로운 의사 결정을 해서 이 온톨로지를 변화시키면 네. 이 로우 데이터를 변화시키면은 이게 다시 온톨로지로 들어와서 변화된 게 2번 사용자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2번 사용자도 네. 의사 결정을 해서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온톨로지로 흘러 들어와서 이 내용이 1번 사용자에게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 전반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그 개선된 내용들이 전체로 다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전체가 발전하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란티어에서는 데이터, 네. 로직, 액션으로 표현해 놨어요. 세 가지로요. 네. 네. 데이터와 로직은 네. 말 그대로 그냥 지식 체계입니다. 구성 요소와 그리고 로직이죠. 네. 액션은 사용자의 의사 결정이에요. 의사 결정이네요. 네. 의사 결정. 의사 결정이 이 로직의 반영, 개선을 일으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데이터도 통합을 하고 로직도 통합을 하고 액션도 통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A 쇼핑몰이 있고 A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B 쇼핑몰이 있고 B 공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합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주문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 네네네. 그런데 어느 날 주문이 100개가 들어왔어요. 네. A 회사에 100개, B 회사에는 20개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통합하는 관리 입장에서는 그냥 120개가 들어온 건데 이대로 그대로 두게 되면 A 공장에서는 100개를 생산하고 B 공장은 20개를 생산하니까 비효율적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관리자가 시스템에 결정을 가해서 바꾸는 거예요. 주문 40개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60개가 되겠죠. 네네. 이 60개로 된 파일이 온톨로지로 오게 됩니다. 아. 이 온톨로지를 본 공장 측에서는 예전에는 100개, 20개만 생산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60개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최적화의 과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나서 관리자는 보는 거죠. 60개를 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한 번에 이제 개선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효율성을 체크를 해보니까 A 공장이 B 공장보다 속도가 좀 더 빠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문이 100개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 6대4 정도의 비율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6대4로 60개, 40개가 가겠죠. 네네. 공장에서는 또 다시 효율이 돌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공장 측에서 어떤 기계 장비를 바꿉니다. 그래서 속도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비공장에서. 네. 네. 그러면 6대4로 들어왔을 때보다 데이터가 또 바뀌게 되겠죠. 네네. 그럼 그걸 보고 다시 5대5로 조정하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계속 시너지가 나는 상황을 보시면 돼요.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드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뭔가 액션이라는 네네. 디시전 메이킹,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계속 네. 양방향으로 체크하면서 이렇게 네네. 간다는 거네요. 그리고 근데 서로 그 간에, 과정이 네. 온톨로지에 이제 기록이 돼서,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기록이 돼서 또 영향을 주는 거고, 네. 나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고, 나의 의사 결정이 더 좋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도 바뀌는 거고, 계속 네네. 서로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거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양방향성과 개방성이라고 했는데 양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개선이 일어나는 거고 네. 개방성은 그 개선이 주변에까지 퍼지는 거죠. 그쵸. 이게 계속 정교해지게 되면은 네. 궁극적으로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게 돼요.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이게 사실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는 사실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피드백을 바로 받게 되는 거라서 이게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게 돼요. 한 명의 구성원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다. 네. 그렇게 되면은 구성원 전체가 매 순간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조직 전체는 최선의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가게 되겠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사 만들고 나서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힘들어. 근데 네. 좀 더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행동 결과가 나왔는지를 다 추적해놓고 기록해놓은 무엇인가 있다면 의사결정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으로 들었을 때는 누구나 봐도 이상적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론적으로만 보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가? 이건 또 그쵸. 다른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팔란티어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진짜로? 테스트가 하나 있는데 네. 이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게 무슨 테스트예요? 테스트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네. 전쟁이야말로 이 실시간 기반 결정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극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강대국을
이기기 위한 문제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고 그것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구축을 했고 이 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실시간 기반 의사 결정을 토대로 해서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아, 팔란티어의 경영진들과 투자자들은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팔란티어의 시스템이 뭐가 영향을 줬어요? 실제로? 고담 어느 정도? 시스템이 들어가게 됐고 2022년도에 처음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을 했죠. 아, 그러면 전쟁이 일라면 팔란티어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실시간 기반 의사 결정이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겠죠. 네네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잘 작동하고 있다. 양방향성과 개방성이 서로 상호작용을 인해서. 요즘에 근데 워가 많아요, 전쟁이. 아, 네. 배터리 워도 많고요. AI 워도 많고요. 네. 뭐 정말 뭐 여기저기 전부 다 그 전쟁이다라고 얘기할 네네. 정도로 전 산업이 지금 맞아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전쟁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전쟁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게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생각해 보면 네네. 전쟁은 진 사람이 다 잃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기업들이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 AI 이 혁명에서 못 이기잖아요. 삼성이 여기서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막 네. 그런 정도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팔란티어가 제시하는 방금 말씀하셨던 실시간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시스템의 가치가 굉장히 네.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 궁금한 거는 팔란티어의 경쟁사는 없나요? 뭐 좀 있지 않아요, 그래도?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경영진들이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입니다.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이런 온톨로지 시스템이 다른 경쟁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지난 20년 동안 계속 개발을 해왔고 20년이나 했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 온톨로지 특허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서 6년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온톨로지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 구축하려고 하는 게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이고 이것이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게 전쟁에서 입증이 됐고 이 전쟁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입증이 된 이 의사결정 체계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팔란티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전쟁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방부 뭐 이런 데서 사용한다라는 네.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보안 아니에요? 보안.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인정받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을 나타내는 그 등급이 총 6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6단계가 그 미 국방부의 최고 기밀 등급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 권한이 현재는 이제 뭐 4개. 탑시크릿 뭐 이런 거죠? 네, 맞아요. 그 4개를 다룰 수 있는 기업이, 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업이 총 4개가 있는데, 네. 현재는 이제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그리고 팔란티어예요. 나머지 3개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메인이고, 네. 팔란티어는 그 위에 소프트웨어이죠. 네, 플랫폼이죠. 네. 그거를 다룰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서 허락을 네. 해준 건가 네, 보네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보안을 믿을 만하다. 네. 어. 그래서 이걸 이제 IL6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6가 네. 네, 6등급이라는 등급. 그래서 그 6단계의 환경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는 대다수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거기에 제공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그러면 보안은 뭐 인증이 됐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보안을 가지고 전쟁에서도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네요.